네, 안녕하세요. 김 원장입니다.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더 편안하게 제 이야기 전달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 수능 시험이 끝나고 결과가 최근에 나왔잖아요. 물론 저는 지금 벌써 셀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십몇 년이 지난 이야기여가지고 기억이 안 난다면 좀 거짓말이고 저는 물론 지금 수능 시험을 저도 한 세 번요 이렇게 봤었기 때문에 꽤 아픈 기억으로 있는데 저는 공대도 다녔었고요. 와이대 그리고 수의과 대학도 예과 과정은 다녔었고요. 그리고 한의대 졸업했고 그리고 이후로 사상체제학 대학원 이렇게 다녔고 하고 있는데 무튼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되게 몸이 어릴 때부터 불편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의사가 됐었던 이야기, 그리고 제가 극복해냈던 이야기, 이런 걸 진심을 담아서 좀 이야기해드려 보고자 합니다. 제가 한의대 처음에 이제 입학할 때는 벌써 거기 한 15년이 넘은 것 같은데 음, 처음에는 이런 목적이 좀 컸어요. 일단 치료를 한의사가 됐으니까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건강 악화 등으로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좀 사실 컸어요. 경제적 부담을 안 지게 하고 싶었어요. 저는 뭐 유복한 집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물론 평범한 집이지만, 비교적 아무래도 수능도 좀 이렇게 여러 번 봤고, 어, 학원도 다녔었고, 또 학교를 다니면서도 수능을 보고 이렇게 등록금도 나가고 그런 상황이었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실 생각이 많았습니다. 사실 지금 개원을 하고 진료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굳이 그런 걱정 없이 그냥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게 되게 저한테 많은 부담으로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과 1학년, 그러니까 막 입학해서 약속했던 게 한의학 열심히 공부해서 나를 잘 먼저 치료하고 잘 치료를 환자분들을 해드리는 한의사가 되자. 그리고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하니까 장학금 받아보자. 그리고 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이 주변 사람들 혹은 환자분들께 좋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6년의 시간 동안 저는 정말 허투루 쓰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후로 대학원 때도 마찬가지고요. 해서 진짜 저는 후회 없이 살았다고 제 입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거의 모든 수업을 다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해서, 듣고 다시 한번 이해하고, 사실, 대부분 이제 대학교를 이렇게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때는 약간 떠먹여주는 수업이고요. 대학교는 특히 전공 수업으로 점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본인이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녹음 파일 통해서 여러 번 청취하고, 그리고 노트 항상 이렇게 만들고, 그게 이제 임상 서브 노트라고 하는데, 저로서는 사실 이 서브 노트가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 지금 다 기억나고, 어떤 대목이 있는지, 교수님들이 이런 말씀 해주셨는지까지 지금도 스토리텔링이 하나부터 열까지 A to Z가 다 기억납니다. 이유는 제가 시험 공부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 보려고 열심히 잘 치료해 드리려고 그리고 제 자신을 낫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 정리한 노트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좀 흐려져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제가 가장 열심히 했었던 약물학, 본초학이죠. 본초학 노트입니다. 지금도 우리 동기들이나 혹은 우리 후배들, 뭐 선배님들도 가끔 오시는데 설명해달라고 하면 저는 이 한 대목에 대해서 거의 한 시간 떠들 수 있어요. 그만큼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거는 제가 좋아하는 공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적이 당연히 좋았고요. 매학기 장학금, 사실 6년 연속 저는 수석 졸업했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많이 줄었죠. 근데 사실 한의대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아무도 없어요. 다 나름대로 학교에서 날고 기는 꽤 공부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오기 때문에 특히 우리 동기들은 되게 공부 잘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장학금에 대해서 좀 집착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공부를 즐기는 게 아니라, 아, 이거 하면 내가 성적을 좀 더 낼 수 있겠지, 이런 공부를 하고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 특히 예과 2학년 말부터는 다시 건강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할 수 있는 능력보다 좀 오버페이스한 거죠. 저는 원래부터 소화기 쪽이 가장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어, 그러다 보니까 시험 기간에 시험을 잘 봐야 된다는 강박이 생겨서 긴장이 생기고 아예 식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온 음료 사 먹으면서 이렇게 수액 주사 맞듯이 공부를 했었고, 초콜릿 이렇게 두면서 공부했었고, 배는 두근두근대고, 가슴 답답하고, 호흡도 어렵고, 머리는 멍하고, 소화도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는지도 모르겠고요. 아무튼, 해서 다행인 거는 이제 시험 기간이 끝나고 좀 긴장이 풀리면 회복이 됐었는데, 본 일 때부터는 전공 과목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해부학, 본초학, 그리고 약간의 뭐 병리학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회복이 더 안 됐었는데, 그때도 본 일, 예과 2학년 이럴 때는 아직 이제 총 6년 기준으로는 절반도 못 간 상태거든요. 아직 공부할 게 너무 많은 어린 단계인데, 어, 이날 지금 우리 개원한 동기고 서울에서 아주 잘하고 있는 동기인데, 어, 그 친구랑 같이 경희대 수업에 갔어요. 학회 수업 들으러 갔는데, 어, 연부조직학회라고 부르는 이제 해부학 기반으로 해서 침치료 어떻게 하고 환자분들 치료해드리고 이런 학회였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그때도 몸이 안 좋은 상황인데 이거 공부하면 더 치료 잘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갔어요. 갔는데 사실 예과 2학년 본 일은 거의 없죠. 대부분 본과 3, 4학년 이상 이제 곧 졸업하실 분들이 많이 듣는 건데 공부하고 나서 기분 좋게 이제 딱 쉬려고 같이 그때는 이제 저도 돈 한 푼 없으니까 찜질방에 우리 동기랑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수업 준비하려고 딱 씻고 나왔는데 제가 119 실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목욕탕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근데 그때 옆에 있던 우리 동기가 저 옷 입혀주고 막 속옷 입혀가지고 119 탈 것에 이렇게 실어서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조금 제가 잘못됐던 게 일어나 보니까 응급실인데 어, 일어나서 제일 처음 든 생각이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내일 학회 수업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이게 무료가 아니라 유료거든요. 그래서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안 적어놨는데 후속 이야기로 말씀드리면 어, 지금 생각하면 진짜 무모한 짓이에요. 뇌진탕일 수도 있거든요. 혹은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쓰러져 버렸으니까. 그리고 몸 상태도 안 좋았고요. 그날 한 끼도 못 먹었거든요. 근데 응급실을 박차고 나와서 저는 다음날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을 들었고, 다음날 무조건 병원에서 경희대 응급실에서 무조건 뇌 사진 찍고, MRI 다 찍으라고 해서, 다음날 이제 저는 내 학교 주변으로 가가지고, 다시 이제 대학병원 가가지고 치료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이제 몸이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잘 못하고 하니까 외부 활동도 어렵고, 죽도 어려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인기피증이 생겼고, 모든 게 공포스러웠고, 머리도 아팠고, 실제로 메스껍고 어지럽다 보니까 메니에르 증후군이란 말도 들었고요. 잠도 잘 못 잤고, 긴장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겨울이었는데요. 학교 가기 전, 그러니까 본과 1학년 진입식이 보통 3월이거든요. 그때 주변의 사진을 보면 지금이랑 많이 다르죠. 체중이 이때 40kg 후반이었습니다. 정상 체중에서 이 정도 줄었던 거고요. 지금 기준으로는 한 20kg 이상, 20 몇 킬로 이상 차이 날 것 같네요. 지금 결혼도 하고 제가 이제 육아도 하면서 식사 시간도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더 살이 조금 쪘는데, 무튼 이때는 건강하지 못하던 시기입니다. 되게 말라 보이죠.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 다시 제 초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를 잘 치료해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게 제일 목표였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제 몸에다가 연습을 했어요. 매일 사실 60개 침 놓기 연습을 했습니다. 제 몸에 할 줄 알아야 환자분들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제 자취방입니다. 매일 이렇게 공부하면서 침 치료해봤고요. 피도 많이 흘렸고요.
그리고 한약도 제가 직접 처방에 따라 복용하면서 반응을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이것도 노트가 있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처방을 했는지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랑 비슷한 이런 자율신경실조증이나 당적병, 소화불량으로 오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처방을 써야 될지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죠. 아, 이때는 이게 불편하시니까 이걸 더 써야 된다. 약제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판별해서 썼기 때문에. 물론 그땐 제가 본일 올라가는 수준이고 공부하는 단계니까 전혀 몰랐지만 전혀 모르는 단계에서 썼던 그런 궁금한 내용들이 지금에 와서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 자체가 실험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본과 3학년, 4학년 올라가면서 저도 공부가 많이 쌓여나갔고 제 몸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공황도 여기는 이제 적진 않은데 자율신경실조증도 불면도 모두 쾌유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몸이 또 좋아지고 한의학 자체를 즐기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적이 그때부터 부담을 안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거고 내가 내 몸을 치료하기 위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 결국에는 저는 수석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6년 연속 수석 졸업이고요. 그 덕에 지금 여기 보시면 거의 4.5점 이렇게 제가 졸업을 했고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게, 물론 학교 다닐 때도 활동을 했었는데, 좀 더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자 해서, 의료봉사활동 사실 방학 때 무조건 갔고,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할 때도 많이 갔었었고요. 그리고 지식 전달, 그러니까 공유죠. 실제로 같이 공부할 수 있게끔 저희 이제 평산학회라고 하는 처방 모임인데 이렇게 모여서 같이 공부도 했었고 지금 여기 원장님들 다 개원하셔가지고 정말 잘 진료 보고 계신 원장님들이고 제게 귀감을 주셨던 원장님들인데 다 이렇게 정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저도 석박과정 밟고 또 실제로 제가 공부가 깊어지면서 저는 전공이 사상체질이고 또 도침 치료라는 것은 제가 제 주 또 전공으로서 해왔던 이런 치료 술기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렇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한의대생 대상으로도 하고 있고 한의사 대상으로도 하고 있고 사실 저는 한의대생 대상으로는 비용을 전혀 받지 않고 무료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6년이고 예전에 썼던 글이라 그렇고요. 대학원까지 하고 또 사실 그 전에 수의과 대학이나 공대까지 하면 십몇 년 이런 시간이 지나서 공부를 해와가지고 지금까지인데 제 옛날 노트에 보면 이렇게 적어 있어요. 나는 나을 수 있다. 나을 수 있다. 여기 밑에 사실 조금 더 있는데 그건 제가 부끄러워서 뺐습니다. 그래서 저를 낫기 위한 그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의 아픔을 저도 잘 알고요. 치료에 진심을 담아서 좀 잘 치료해드리고 싶은 한의사가 되도록 노력하자. 이게 학생 때부터 제 모토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치료 소신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개인 그냥 이야기 썰 푸는 거라서 재미가 없으셨을 수 있는데, 이 이야기가 그래도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영상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공중보건이 때 제가 브이로그식으로 촬영을 했었는데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할머니세요. 80대 할머니신데 아저씨도 또 같이 가세요? 그런데 옛날 때까지는 다 났어. 나이 먹었어. 그 발만 제가 보고. 제가 사실 이때 울고 있습니다. 후진대기는 마지막 진료일 때 할머니들이 다 좋아지셨다고 하나는 제가 못 고쳐드렸는데 어, 그러면 못 나을 병이라 제가 워낙 진짜 신경 써서 매일같이 진료해드렸었거든요. 제가 공중보건일 때도 거의 하루에 많으면 80명, 90명, 적으면 40명 정도까지 이렇게 진료를 봤었고, 지소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전체, 사실 같은 지역군에서 모든 환자를 합한 것보다 제가 더 많이 봤었어요. 사실, 뭐 자랑은 아니지만, 환자분들이 제 진심을 보고, 내원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마음으로 지금도 계속 진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